지금 이 순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둘러싸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집요하게 추적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과연 이 전투기를 움직이는 심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심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KF-21을 보며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군사기술의 세계에서 전투기의 진짜 힘은 동체나 레이더가 아니라 바로 엔진에 있다. 전투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날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다. KF-21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에 즉시 주목했다. 이 전투기는 분명히 4, 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구조와 설계는 이미 5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둔 형태라는 점이었다. 내부 구조, 공기 흡입구의 형태, 그리고 장차 내부 무장창을 고려한 동체 설계까지 모든 것이 다음 단계의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질문이 등장했다. 이렇게 야심찬 전투기를 한국은 과연 어떤 엔진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전투기 엔진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방위산업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목표가 존재해왔다. 바로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든 제트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투기를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 수많은 국가가 도전했다가 좌절한 기술. 바로 전투기 엔진이다. 이 지점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갑자기 한 국가로 향하기 시작했다. 바로 우크라이나였다. 냉전 시대 소련 항공 엔진 기술의 핵심을 담당했던 국가,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는 항공 엔진 기술의 일부 뿌리가 남아있는 곳. 한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항공 엔진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과거 엔진 기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추측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항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 해외 항공 엔진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소련 계열 엔진 기술에 대한 연구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과연 한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엔진을 도입했는가? 아니면 단지 기술적 참고 자료를 연구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결된 문제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군사 주권을 상징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세계 군사 강국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은 모두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대로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은 언제나 전투기 개발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경험해왔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국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한국 방위산업 내부에서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 엔진 보유 국가가 된다.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차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아시아의 군사 균형, 그리고 전 세계 전투기 시장까지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이 시작된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히 돈과 시간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조차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안정적인 5세대 엔진을 완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많은 시험 실패와 기술적 장벽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려 하는 것인가?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KF-21의 진짜 심장이 될 한국산 제트 엔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전투기의 외형 뒤에 감춰진 진짜 기술 경쟁, 세계 항공 강국들만이 알고 있는 엔진 전쟁의 실체, 그리고 KF-21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놀라운 미래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국가기술 전쟁의 이야기다. KF-21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한국 방위산업 내부에서는 한 가지 사실이 매우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전투기를 만드는 일 자체는 어렵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엔진이라는 점이었다. 세계 전투기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국가가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지만
독자적인 엔진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KF-21 프로젝트의 출발점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였다. 한국은 과연 어떤 엔진으로 이 전투기를 날리게 할 것인가? KF-21이 처음 설계되던 시기 한국이 선택한 현실적인 해답은 이미 검증된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 수많은 전투기에서 사용되며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엔진을 기반으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KF-21의 심장으로 선택된 것은 미국이 개발한 F414 계열 전투기 엔진이었다. 이 엔진은 이미 슈퍼호넷 전투기 등에서 사용되며 강력한 추력과 높은 신뢰성을 보여준 엔진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엔진을 영원히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KF-21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 방위산업 내부에서는 이미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스스로 만드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전투기 엔진이 있었다.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의 정점에 있는 기술이다. 초고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고 수만 회전의 터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시에 최대 추력을 만들어야 한다. 엔진 내부 온도는 용광로보다 높고 부품 하나라도 미세하게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매우 적다. 한국이 항공산업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벽도 바로 이 엔진 기술이었다. 항공기 구조 설계나 전자장비 개발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엔진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금속공학, 고온 합금, 터빈 설계 기술이 모두 결합되어야 하는 분야였다. 단순한 연구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장기 전략을 선택했다. 당장 독자 엔진을 만들기보다 먼저 전투기 개발 경험을 쌓고 동시에 엔진 기술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었다. KF-21은 그 전략의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였다. 즉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항공기술자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엔진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최신 엔진 기술은 물론 과거 소련이 축적했던 항공 엔진 기술까지 폭넓게 분석되었다. 특히 냉전 시절 소련이 개발했던 항공 엔진 기술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소련은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해 거대한 산업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여러 설계국과 엔진 공장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개발된 엔진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군용 항공기를 움직였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그 기술의 일부는 여전히 세계 항공 산업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이 차세대 항공 엔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소련 계열 엔진 기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항공 엔진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라면 세계의 모든 주요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제 기술 협력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항공 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는 점이다. 단순한 기술 이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 전략의 결과가 지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 내부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완전히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지만 핵심 목표는 분명하다. 미래의 한국 전투기는 한국이 만든 엔진으로 날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목표가 현실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 국가를 넘어 전투기 기술의 핵심을 보유한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KF-21 역시 단순한 현재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투기 플랫폼으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도전 중 하나다. 수많은 국가가 이 분야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려 하는 것일까?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 프로젝트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어떤 시선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부터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국이 진짜로 노리고 있는 전투기 엔진 기술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KF-21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가 바로 엔진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텔스 기술이나 레이더를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군사기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야는 따로 있다. 바로 제트 엔진이다. 전투기의 모든 성능은 결국 엔진에서 시작된다. 속도, 상승력, 전투 반경, 심지어 스텔스 성능까지도 엔진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 기술은 항공산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린다.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항공 엔진 기술을 축적해왔고 막대한 연구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많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면서 항공 터빈 기술의 정점을 구축했다. 러시아 역시 냉전 시절부터 고성능 군용 엔진 개발에 집중해왔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투기 동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엔진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 전투기 엔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온 합금 기술, 정밀 가공 기술, 터빈 설계 기술, 공기역학, 연료 시스템 기술까지 수많은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엔진이 완성된다. 한국 역시 바로 이 장벽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항공기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엔진 기술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다.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와 FA-50 전투기를 개발할 때도 엔진은 해외 기술을 사용해야 했다. KF-21 역시 현재는 외국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전투기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만약 엔진까지 동시에 개발하려 했다면 KF-21 프로젝트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먼저 전투기 플랫폼을 완성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독자적인 엔진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외국 엔진에 의존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KF-21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 내부에서는 조용히 또 하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차세대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니라 미래 전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항공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고온 터빈 기술이었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은 터빈이다. 터빈은 극단적으로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서 회전하며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 온도가 금속이 녹아버릴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엔진을 만드는 국가는 특수한 고온 합금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이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실제 엔진을 만들 수 없다. 한국의 연구진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터빈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설계 기술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항공기술의 핵심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연구되었다. 바로 엔진 제어 시스템이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다. 수많은 센서와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를 분석하고 연료 공급과 터빈 회전을 조절한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엔진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항공 엔진 개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전자제어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 모든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대학연구소, 국방연구기관, 그리고 방산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연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겉으로 보면 작은 연구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래 전투기 엔진을 위한 기초를 쌓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요소가 등장했다. 바로 중국의 사례였다. 중국 역시 오랫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해왔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안정적인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기술적 장벽을 경험했다. 이 사례는 전투기 엔진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바로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축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나의 엔진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매우 안정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준비 과정의 결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항공 엔진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개발 단계로 향하고 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투기 엔진 보유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 그 순간 KF-21의 미래 역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현재의 전투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남아있다. 바로 한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기술 장벽을 돌파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 항공산업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욱 민감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엔진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항공산업의 역사에는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 그리고 비공식적인 연구 교류가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라는 두 나라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소련의 거대한 군수 산업 체계는 여러 국가로 분산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항공 엔진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소련 시절 항공 엔진 설계와 생산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개발된 엔진들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군용 항공기를 움직였고 그 기술의 일부는 지금도 세계 항공산업에서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다. 소련 해체 이후 많은 항공 엔진 기술자들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아 세계 여러 나라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항공산업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흐름이었다.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연구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산업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항공기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바로 이 시기 한국의 항공연구기관과 방위산업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엔진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최신 기술은 물론 과거 소련 계열 엔진의 설계 방식과 터빈 구조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 엔진 기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장기적인 항공 엔진 개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기술자들의 경험이나 설계 철학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항공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한 추측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항공 엔진 기술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항상 한 가지 원칙을 유지해왔다. 핵심 군사기술은 가능한 한 자국 기술로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KF-21 프로젝트 역시 바로 이러한 전략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항공 엔진 연구는 단순히 기존 엔진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효율 연소 시스템, 고온 터빈 소재, 그리고 첨단 디지털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된 미래형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제작 국가가 아니라 항공 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국제 군사 경쟁이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한 산업 시장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결된 시장이다. 새로운 엔진 기술이 등장하면 전투기의 성능과 수출 경쟁력 역시 크게 변하게 된다. 그래서 각국은 서로의 기술 발전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투기 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고 각국은 차세대 항공 기술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 영향력은 단순히 한 국가의 기술 성과를 넘어 지역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전투기다. 현재는 검증된 외국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이 실제로 등장하는 순간 KF-21은 새로운 전투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항공 엔진 프로젝트는 과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을까? 그리고 그 엔진이 실제 전투기에 장착되는 날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 답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의 실제 모습, 그리고 그 엔진이 KF-21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
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지금 세계 군사기술 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은 하늘이 아니라 엔진 내부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전투기 성능의 절반 이상이 바로 엔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속도, 상승률, 전투 반경, 초음속 순항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엔진의 성능이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적인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투기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엔진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항공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현재도 가장 강력한 전투기 엔진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된다. 미국의 항공 엔진 산업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수많은 연구기관, 방산, 기업, 그리고 항공기술 인력이 결합된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오랫동안 전투기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온 국가다. 냉전 시대 동안 러시아는 강력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며 미국과 경쟁했다. 러시아 엔진의 특징은 높은 추력과 강력한 출력이다. 다만 연료 효율과 수명에서는 서방 엔진에 비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항공 엔진 기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쟁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고온 터빈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 사례는 전투기 엔진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보여준다. 단순히 설계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금속공학, 연력학, 공기역학, 정밀 가공 기술이 모두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제 엔진으로 완성되기까지 수십 년의 연구와 시험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항공기 설계와 전자장비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여기에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항공산업 전체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항공 엔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일부다. 목표는 분명하다. 미래 전투기를 한국 기술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한국산 엔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KF-21 역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KF-21은 강력한 전투기지만 미래에는 더 높은 성능을 가진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엔진이 등장하면 추력과 효율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고 이는 전투기의 전체 성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초음속 순항 능력이다. 초음속 순항은 전투기가 F터버너 없이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한다면 KF-21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변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전투 반경이다. 엔진 효율이 향상되면 연료 소비가 줄어들고 전투기의 작전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 전투기가 더 먼 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한국이 실제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엔진은 언제 실제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마지막 이야기에서 공개된다. 한국 항공산업이 준비하고 있는 진짜 목표, 그리고 KF-21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지금까지 우리는 KF-21 전투기의 현재와 그 뒤에 숨겨진 기술 경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은 과연 언제 현실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KF-21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현재 한국방위 산업 내부에서는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기존 엔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전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효율 연소 시스템, 초고온 터빈 소재, 그리고 정밀한 디지털 제어 기술까지 모두 포함된 차세대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핵심 소재 기술이다. 엔진 내부의 터빈은 극단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작동한다. 이 온도는 일반 금속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고온 합금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국가는 매우 적다. 한국의 연구기관과 방산기업들은 바로 이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금속 합금을 개발하고 이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되면 전투기 엔진 개발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분야는 연소 효율이다. 전투기 엔진은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연료 소비가 줄어들면 작전 반경이 늘어나고 동시에 엔진 출력도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엔진 개발에서는 고효율 연소 기술이 핵심 연구 분야로 꼽힌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술을 모두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엔진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완성될 경우 매우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플랫폼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전투기 기술의 핵심을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 KF-21 역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KF-21은 이미 강력한 전투기지만 미래에는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면 추력과 효율이 동시에 향상되고 전투기의 전체 성능 역시 크게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초음속 순항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니라 군사 전략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소다. 전투기가 더 먼 거리에서 더 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전투기가 등장하면 주변 국가들의 전략 역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략 기술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항공 기술자들은 조용히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고 있다. 수많은 시험과 연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긴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한국 항공산업은 이미 과거와는 전혀 다른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전투기 개발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실제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다. 만약 한국이 이 마지막 기술 장벽을 넘어선다면 세계 항공산업의 지형도 역시 크게 바뀔 수 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항공기술 시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한국형 제트 엔진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기술 경쟁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술을 완성하게 될지에 따라 KF-21의 미래도 그리고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KF-21의 엔진은 이미 강력하다. 하지만 언젠가 그 전투기의 심장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산 엔진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 항공산업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